신용호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 열전 몇 편을 7, 8월 2달 동안 이제 강독을 하는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천마지 한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문장 공부를 할 때 그 대표적으로 읽는 것이 장자. 장자는 이름을 주라고 그러죠. 장주가 지은 장자입니다. 요 마는 사마천입니다. 요 사기를 쓴 사마천입니다. 예. 요 한은 당나라 때 문장가 한퇴지, 한유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문장은 하늘 같고 사마천의 문장은 땅 같고 한퇴지의 문장은 바다 같다. 예. 장자의 문장은 하늘 같다 하는 것은 장자의 문장은 우주를 자유롭게 항해하듯 아주 웅장활달하다는 뜻이죠. 또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볼 요 사마천의 사기라는 문장은 땅 하면 어떻습니까? 웅장한 산도 있고 큰 강도 있고 드넓은 평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갖 땅에 있는 사물처럼 갖가지 문장의 묘사가 절묘하다. 예. 한퇴지의 문장을 바다 같다 하는 것은 당나라 때까지 나온 각종 문장 양식에 모범이 될 만한 글을 한퇴지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퇴지의 문장은 바다 같다. 예.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합치는 게 바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송나라 때 당시에 당나라, 송나라 때 육조 시대부터 유행하던 변문. 변문은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걸 높이는 이런 문장입니다. 예. 변문을 반대하고 고문을 배워야 된다 하고서 이제 고문 운동이 일어나는데 배워야 된다고 한 고문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는 당나라 시를 배워야 되고 문은 한나라 때 문장을 배워야 된다. 한나라 때 문장의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한문 당시, 문은 한문, 시는 당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에서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중시됐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부터는 이 사기가 과거 시험 과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신양명할 사람 사기 열심히 안 읽으면 안 되죠. 예. 우리나라도 조선 중기에 백곡 김득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머리가 나쁜 분으로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문장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분입니다. 그분은 저희가 오늘 볼 사마천의 사기 백이열전을 1억 1만 8천 독을 했다. 1만 3천 독을 했다고도 하고 8천 독을 했다고도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그때 1억은 철저한 십진법이니까 10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 왜입니까? 10월 100, 10백월 1000, 10천월 만, 10만월 억입니다. 그러니까 10만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어떤 문장을 10만 번을 읽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주 피와 뼈 속에 완전히 용해돼서 이런 걸 체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체자하고. 예. 체화해서 그와 유사한 문장을 짓거나 할 때는 머릿속에서 그게 술술술술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득신은 옛날 그 좋은 문장 중에 대표적인 거 36편을 골라가지고서 전부 10,0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예. 그 공부시키는 건 포기해라 했는데 본인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고 그 아버님도 끝까지 가르치겠다고 하고 해서 40, 50대쯤 되니까 이제 아주 그 문장에 달통해서 과거에도 합격하고 해서 이제 그 문장으로 명성도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당신 서재 이름을 억만제라 했어요. 1억 1만 8천 독을 한 서재다 이거지요. 예. 그래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를 중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 되면 대표적인 문장가로 연암 박지원을 드는데 이 반남박씨 명문지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연암에게 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 이제 장가를 16세인가 들었는데 이신의 집 교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처삼촌이 너 글 뭐 읽었느냐 하니까 읽은 거 없습니다 하니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가르쳐 주마 해서 첫 번째 가르친 글이 요 사마천의 사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의 문체하면 문장 종류도 문체고 문장 스타일도 문체입니다. 지가 말씀드리는 문장 스타일이 사기 스타일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그래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이 이제 널리 그 읽혀져서 성리학이 일종의 국가의 기본 이데올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는 사기를 조금 이렇게 또 낮춰봤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사마천은 유학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노장 쪽에도 치우쳤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사마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기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화식열전, 목차 보면 제일 끝에 화식열전이네요. 이걸 보면 재화를 숭상을 합니다. 어떻게 도학을 숭상을 해야지 재화를 숭상하느냐. 예. 유가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뭐 유협열전 이런 거 자객열전 같은 거 보면 요새로 말하면 뭐 조직 깡패쯤 되나요? 그 두목도 또 이렇게 높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유학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좀 이렇게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연암 박지원 보고 어떻게 순정한 글을 줘야지, 응? 그렇게 육아 이념에 벗어난 사기치 글을 짓느냐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그 유학을 숭상하는 쪽에서는 조금 또 이걸 배격한 일도 있습니다. 사기가
13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2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적은 겁니다. 112권이. 그러니까 본기하면 그건 황제였던 사람 얘기 적은 거고, 세가 하면 제후였던 사람들 얘기 적은 것이고, 저희가 두 달 동안 볼 열전하면 이건 뭡니까? 황제나 제후가 아니면서도 역사상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인물에 대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서열하면 펼쳐 나열하다, 늘어놓다 이거죠. 예. 인신의 사적. 그러니까 황제나 제후 아닌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의 사적을 펼쳐 나열해 기록해서 그 기록으로 하여금, 이 영자는 여기 하여금령입니다. 예.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뒤에가 약간 안 보이는 한 세자 아닌가요? 사마천이 한이 맺혀서 지은 게 이 열전들입니다. 예. 열전이 70편이라고 그랬죠. 50여 편이 부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 사마천 자신이 어떻습니까? 사마천이 그 집안이 대대로 역사 기록하는 집안입니다. 그게 이제 금괴 비서라고 해서 황실의 전적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천문을 관측해서 달력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일을 맡은 게 사마천 집안입니다. 그래, 그 아버지도 그 벼슬을 해서 태사령입니다. 사마천 자신도 태사령입니다. 그런데 높은 벼슬은 아닙니다. 예. 높은 벼슬은 연봉이 2천석이 돼야 그 대부급인데 사마천의 태사령은 600석이니까 그 높은 벼슬, 요새로 말하면 아마 중급 관리쯤 되는 이런 벼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천이 그러니까 이제 황실에서 전적도 관리하고 하니까 황제랑 가까이 할 일도 있지요. 또 황제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면 그 의식을 관장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 황제가 한 무제인데, 무제가 물어요. 이번에 그 북쪽 유목민족 정벌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릉이라는 장수가 선봉장이 돼서 그 흉노족을 이제 정벌하러 갔는데 아주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한나라 초기 용맹한 장수로서 이광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그 흉노 쪽에서는 나를 삐자 비장군이다 해가지고서 비장군 나타났다 하면 싸움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흉노족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손자가 이릉인데 역시 선봉장이 돼가지고서
아주 용감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속 부대가 뒷받침을 안 해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만 후속 부대랑 완전히 격리돼서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릉이 어차피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됐는데 부하들이라도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투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정에서 선봉장으로 섰던 놈이 적군에게 투항했다. 그거 삼족을 멸해야 한다 해서 다 죽였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서 했을 때 무제가 사마천한테 묻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제가 이릉 죄 없습니다. 예. 그 이릉을 그렇게 역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삼족을 멸하는 일도 아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역적 편을 들었다 해서 사마천이 이릉하고 한 번도 서로 만난 일도 없고 친구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사마천은 객관적으로 그 민심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황제께 말씀을 올린 건데 역적을 투호했다 해가지고서 사형을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해라. 죽을래? 예. 또는 50만 전을 돈을 내고서 죄를 용서받을래? 그렇지 않으면 궁형을 당할래? 궁형은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 사마천이 돈을 내고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과거에 친족들 이런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한테 아무리 일을 해도 돈 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한이 돼서 화식열전 진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세상 너는 꼭 공자님께서 춘추를 지은 이후에 단절된 역사를 있는 기록을 꼭 남겨라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은 그 궁형달래 이렇게 하면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게 이게 남자다운 자세입니다. 그때 풍조로는. 근데 사마천은 생각해 봅니다. 공자님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시고 춘추를 남기셨다. 예. 또 오자도 처형당해서 다리가 잘린 뒤에 오자병법 만들었다. 손자가 다리가 잘렸던가요? 예. 좌구명은 장님이 된 뒤에 국어라는 책을 냈다. 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뭐 남자답게 죽겠다고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게 내가 할 일이다 해서 궁형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형 받습니다. 예. 근데 그럼 왜 한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서 말해보라고 해놓고서 사마천을 그렇게 혹독하게 처형을 하려고 했느냐. 이릉이 적진으로 이렇게 선봉장이 돼서 갈 때 뒤를 받쳐줄 장수가 황제의 처남입니다. 예. 황제가 제일 아끼는 황후의 처남인데 이릉이 죄가 없다 하려면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마천을 그렇게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해서 자기 처가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마천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래 그 한이 사기 130권 편 속에 사마천의 한이 묻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뭡니까?
고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옛부터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읽었던 것이 사마천의 한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